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4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정사월 무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무토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거 보면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됩니다. 다시 이 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를 의미하죠. 이 목화토금수로 무토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게 되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는 것인데, 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양토가 되겠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된다.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항상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에서 두 가지로 분할을 할 때 그 둘이 음양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있을 때는 음양이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둘로 분해가 될 때는 반드시 양이 있을 때는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오행으로는 토가 되는 것이지만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토가 된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토인 무토냐 또는 음토인 기토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 있겠지만 음에 비해서는 좀 크고 방대하고 넓고 무거운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가볍고 이러한 작은 개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는 음토보다는 크고 넓고 넓은 높은 그런 방대한 토의 개념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음토는 양토에 비해서 작고 아담한 정도의 토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으로 양토의 무토를 비유를 할 때는 오항토라고 해서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또는 넓은 평야라든가 더 넓은 개념의 광야,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토죠.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 정원, 과수원,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원은 논답 같은 개념이죠. 선생님, 논도 넓은 거 많던데요. 그래도 광야만 하겠습니까? 그죠? 네, 논답, 작은 정원. 그다음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이지만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 양토와 음토가 이렇게 차이가 있겠고요. 또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 건토 또는 말을 조자를 써서 물기가 없는 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기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기토 안에는 개수가 암장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셔도 상관이 없겠죠. 무토는 마른 땅이지만은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제방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고, 금생수가 토생금 할 때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 금을 생할 수 없고, 건토는 금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죠. 그래서 무토, 기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토, 기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건토는 지지로는 축토죠. 축토가 아니죠. 미토와 술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 수토가 되는 것은 진토와 축토가 습토가 된다. 이거는 습토냐 건토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좀 헛갈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무토가 건토라는 공통점은 지지의 미토 술토인 것이고, 일단 무토가 양토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무토는 지지로는 어떤 토? 진술토가 양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고 굉장히 방대한 개념의 후중한 토가 되죠.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쌓이게 되면 울체된다,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왕해지게 되면 무토가 신왕해지게 되면 막히게 되고 울체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된다,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쉽게 말하면 큰 산이 있고 넓은 광야가 있으면 그냥 민둥산으로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 안에, 그 땅에다가 좋은 우량의 나무를 심게 되면 그 큰 산에, 그 넓은 광야를 큰 숲을 이루게 되면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볕이 같이 따라줘야 되겠죠.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되죠. 수화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수는 양수인 임수보다는 음수인 개수를 좋아하고요. 햇볕은 화가 되는데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무토를 배합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뭐가 개수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필요할 때 개수가 약해요. 그러면 뭘 쓴다? 경신금을 쓰면 되는 것이고, 병화가 필요한데 병화가 약할 때는 목을 쓰면 되는 것이고, 간목이 필요한 때 목이 약하면 개수로서 목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럼 무토로서, 이 일간 무토가 아니고 비견이 무토로서 수를 제하면 되는 것이고, 화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면 개수로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병화 개수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글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작해서 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갖다가 월령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늘은 4월이죠. 4월이 월령이 됐고, 월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이 월지가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한 글자가 된다라고 했고요.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추나추동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왕세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월령, 월지와는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하와 소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얼로 간다. 그렇죠. 지금 입하가 되면서부터 4월로 넘어오게 되고,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입하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고,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만 놓고 볼 게 아니라 4, 5, 미월 3개의 3개월은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맹하라고도 표현하고, 5월은 화가 가장 염렬한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미월은 이제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하라고도 하고, 늦을 만자를 써서 만하, 늦을 만자, 늦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 5, 미월은 모두 여름이면서, 여름의 특징 뭐죠?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라고도 표현하죠. 마를 조자에다가 뜨겁다,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 같은 환경이 바로 4월, 5월, 미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갈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이 없이는 건너갈 수가 없겠죠.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론 마시는 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4, 5, 미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후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간이든 간에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수가 있어줘야 된다. 단 4월, 5월, 미월의 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독수오건이라고 하죠. 독수오건이 되게 되면은 작은 물이 볶아져서 날아가 버리게 된다.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비가 올라오면 좀 시원스럽게 한번 와야 되는데 조금 오다 말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덥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없다. 즉 수가 없으면 매우 조열한 사주,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4월에 태어난 일간이 무토일간이죠. 자, 4월, 5월, 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 화토동궁이라고 해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이라고, 좀 이따 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토가 4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걸록격이라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거나 병화가 4월에 태어나거나 똑같이 왕한데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화가 왕할 때 태어난 것이고 무토는 인성인 화가 왕할 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화토가 모두 왕한 것은 공통된 점이다.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토라고 했습니까? 건토, 마른 땅, 조토, 마른 땅이라고 했는데 4월에 뜨거울 때 무토는 안 그래도 마른 땅인데 더욱더 건조한 조열한 토가 되겠습니다. 해서 반드시 물이 있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울체되고 막힌다라고 했죠. 이때 떨렁 수만 있게 되면은 이 조열한 화하고 왕토가 수를 갖다 말려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무토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반드시 뭘 먼저 생각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제해줘야 된다. 즉 소토 소벽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뜨거운 염상절에 목이 있으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해주는 그런 악순환의 계속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4월의 무토는 간목을 먼저 쓰긴 하되 뭘 반드시 대동해야 된다? 물을 대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분비회에서 간목이 날아가죠. 목분비회라고 합니다. 목분비회해서 간목이 사라져 버리죠. 근데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수가 목을 생하고 수가 화를 갖다 억제시켜 줄 수 있죠. 수는 무토 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이 개수는 또 뭐가 필요죠? 금이 다시 있어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도 급선무는 간목개수에 더해서 금까지 있어줘야 되니 4월의 무토는 사주 배합하기가 매우 좀 어렵다. 물론 이제 지지로 금은 없다 하더라도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정도 이렇게 있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간목개수를 간목개수를 얻지 않느냐에 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4월의 무토 어렵지 않게 사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령이 중요하고 세 번째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사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원래 사는 음이지만 그 본기가 양화인 병화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으로 씁니다. 그래서 양화가 된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걸 가지고 양화라고 하면 선생님 그거 음한데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명리 공부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명리에서만큼은 체양용음,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자수, 오화, 그 다음에 사화, 해수는 그 본체하고 쓰임이 좀 다르게 된다. 이거는 제가 4월, 5월, 그 다음에 자월, 해월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니 그때 공부를 하시면서 익히시면 되겠고요. 정이 안 되겠다 그러면 제 강의, 자월 강의, 해월 강의, 그 다음에 5월 강의, 4월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이거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화는 체음용양으로서 양화가 되다. 양대
양이 되겠죠. 근데 월지에 있는 화가 나를 생하게 되는 것이니 저거는 뭐다?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육지는 인성이죠. 인성은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뭐죠?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양이죠. 그래서 오늘은 편인 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 것이니 모왕 자상 하나. 문제는 무엇이다? 무토가 건토 마른 땅인데 조열한 뜨거운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토는 신왕해지긴 하지만 무토가 뭐가 된다? 열토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사라고 하는 지장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토가 들어가 있고요. 경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본기가 들어가 있죠. 당연히 병화 투출하면 당연히 이건 뭐 편인격이 무왕자상 보면 되는 거고, 무토 투출을 했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원령에 화를 잡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경금 투출을 했을 때는, 이때는 경금 가지고 뭘 잡을 수 있다, 그죠? 격을 잡을 수 있다. 저거는 식신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수의 근원, 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뭐 식신격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일단 않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편인격 아니면 식신격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4월만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일단 일간이 왕하죠. 일간이 왕하면 무토는 보다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도와줘야 되는 뭐다? 제자 약살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즉 뭐예요? 간목은 칠살이 되겠고, 개수라든가 임수는 재성이 되죠. 재성으로서 칠살을 생해줘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목, 개수 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월간을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편인이고 얘는 정인이고, 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정편인 혼잡 이렇게 해서 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정편인 혼잡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화가 왕한 계절에 다시 정화 투출할 때면 온도가 보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지의 묘목 정관이 있습니다만은, 물이 없는 4, 5, 미월에 미월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물이 없는 4월, 5월에 목은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생한다. 즉 뭐가 된다? 화가 너무 왕한데 목은, 수가 없는 목은 목분비회해서 날아간다.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탄다라고 하는 거죠. 분은 나무 같아서 재회자입니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막 할 때 나무가 처음엔 타다가 결국은 재만 남고 바람 불면 재가 날아가죠. 그게 바로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진토를 얻습니다. 4월에 일간 자체가 왕한데 다시 무진이라고 하는 뭐가 됐죠? 이거는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간여지동이 돼서 더 안 좋겠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것이 진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만약에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진짜 진태양난 사면 조가 뒤로 넘어졌는데 꼭 깨지고 뭐 이런 형국이라고 하면, 이거 진토는 나쁘지 않습니다. 진토는 어떤 토? 아까 말씀드렸죠. 진토는 어떤 토? 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진토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연못 옆에 있는 토는 물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 토를 가지고 농사는 지을 수 있겠고, 다행스럽게 진의 뿌리를 둔 개수가 이렇게 투출돼서 화를 억제하고 무토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염렬한 4월에 화토가 강한 것보다는 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수의 기운을 조금 더 보충시켜 줄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수를 좀 도와주는 글자가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선생님, 목은 더 필요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본다면, 목이 있으면 무토를 소토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수가 더욱 약해지게 되고, 만약 원국에서 목을 얻었다라고 하면 대운에서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무진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너무 일간여왕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신자진, 원래 수국이지만은 신자가 없다 하더라도 자진 반합은 됩니다. 반합은 준삼합이라고 해서 글자 한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합력이 있다라고 보죠. 자진합 임수 개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 오히려 4월에 수가 충분히 있다, 또는 수가 좀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자진 합해서 임계에서 투출하면 수가 세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름에도요 한기가 발생하다 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삼복생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물론 삼복 때는 뭐 미월 소가 지나야겠지만, 그래도 이 4월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간 계속 비만 내린다라고 하면 한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가 필요 이상으로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자시하고 계해시 똑같지만은 이 계해시 같은 경우는 진하고 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화토하고 수하고 좀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목화운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갑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이 간목은 물론 여러분, 자, 진묘를 있죠. 인묘진을 다 가지고 있죠. 인묘진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 이거 방합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합니다. 아, 초자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합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원령을 뜯기야 방합이 성립되는 것이지 인묘진이 다 있다고 방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연 그렇다 하더라도 간목이 투출되고 인묘진이 다 있으면 간목은 진인의 모두 불을 두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세력을 크게 얻었죠. 단 그래도 간목이 무토를 갖다가 완벽하게 제하냐? 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타죠. 단 목화가 이렇게 세력을 크게 갖게 되면 보다 수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금수운도 나쁘지 않다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도 투출되어 있죠. 이거 너무 조열한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진토가 하나요. 또 진토가 2개 있습니다. 이거 제가 술토였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임진이 아니다 임술이었다고 하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진중에 있는 개수에 이 연간에 있는 개수 또는 임수의 여기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진술충을 때리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되기 때문에 이건 사주가 완전히 임계수가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구조가 되지만,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면 습토 2개가 있다.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진진자형이라고 해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도 습토 2개의 개수까지 있으면 이거 넉넉하지 않을 것 같지만 수가 이 정도면 4월에 나쁘지 않은 그러한 구조가 되겠고, 병진시가 좀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초년 후에 이렇게 목화운이라든가 목화운이 왔을 때는 수가 좀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후 금수운일 때는 이때보다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오히려 좋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진유합금 되고 사유합금하고, 또 예를 들면 자가 어떤 자진 합수가 되면 오히려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안 좋을 것 같지만 병진시 나쁘지 않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수가 너무 부족하죠. 화가 이거 정사월에 정사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사주. 무오기밋이 마찬가지가 되겠죠.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사주가 되겠고, 경신신유시가 되게 되면은, 자, 왕토의 기운은 화생토, 토생금이죠. 왕토의 기운을 경신시, 신유시, 금이 설해서 이렇게 개수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관은 물론 묘라고 하는 관이 있지만, 이거는 상관생재 또는 식신생재에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하인 4월에 화토가 왕할 때 개수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